때가 되면 생각나는 시. 오늘은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은 시인 이육사님이 베이징의 교도소에서 순국한 날입니다. 이때 육사형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육사라는 이름은 그가 대구 형무소에서 수용되었을 때 수인 번호가 64번 또는 264번이어서 그 차음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육사형의 절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이육사에 많은 시가 있지만 그중 제가 특히 좋아하는 시는 절정이라는 짧은 시입니다. 절정은 8행의 짧은 시로 1, 2, 3, 4연 각각 2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정의 주제는 극한 상황을 초월하려는 의지입니다. 남성적 어조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연에서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일제의 탄압이 수평적 극한 상황인 북방까지 밀려오게 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연에서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일제의 탄압으로 수직적 극한 상황인 고원으로 오게 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서릿발, 칼날은 모두 고통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3연에서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라는 절망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3연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신에게,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고 구원을 또는 구원의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을 공간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3연에서의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이 아닌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구원의 표상입니다. 무릎을 꿇고 구원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우리 시사에서 가장 강인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 구절이 탄생합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겨울은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강철은 단단함과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무지개는 희망과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입니다. 육사형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일제의 시련, 겨울, 그리고 차가운 이미지의 강철, 그 강철을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무지개와 결합한 것은 혹독한 현실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겨울 속에서도 무지개는 강철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반드시 광복이 온다는, 반드시 해방이 되리라는 황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시의 최고란 없습니다. 저항시는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사형의 저항시들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민족의 체면을 세워준 저항 시인입니다. 육사형은 1943년 1월 1일 시인 신석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흰 눈이 내린 명륜동 주변을 답설합니다. 두 사람은 청량리에서 홍릉 쪽으로 하얗게 눈이 깔린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육사형은 베이징에 다녀왔고 베이징에서 돌아온 6월 체포되어 다시 베이징으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44년 1월 16일 해방을 1년여 앞둔 시기에 옥사합니다. 신석초 시인은 그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의 겸허한 얼굴은 언제나 폭풍우 앞에 정적과 같은 그런 고유를 지니고 있었다. 시인 이육사. 그는 시인 이육사이기 이전에 독립군 이육사였습니다. 극한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의 숨결이 글자 하나하나에 실려있는 절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절정 외에 광야, 교목 등등의 육사형의 시 서너 편을 읽으면서 하루를 지내겠습니다.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